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새로 나온 아반떼 N인데요. 사실 구형 아반떼 N 오너로서 이 차량이 달라져봤자 얼마나 달라졌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일단 이 아반떼 N의 전면부는 정말 날렵하게 바뀐 것 같은데요. 사실 디자인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다들 보셨겠지만 그래도 제 차례에서 다룬 적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찍어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반떼는 기존에 비해서 눈매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상보다는 조금 덜 강인한 모습을 주지만 그래도 이거 나름대로 매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램프는 이제 방향 지시등을 겸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켜게 되면 이런 식으로 LED로 점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구형 오너로서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밑에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 레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레이색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레드 죽이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레드 죽이기 하시는 분들은 요걸로 도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측면부의 휠은 아쉽게도 리볼버 휠은 제가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고 이 휠은 경량 휠입니다. 79만원짜리 선택 옵션으로 제공하는 휠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휠이 기존 아반떼 휠보다도 조금 더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구멍이 굉장히 넓게 뚫려 있어서 방열에도 유리하기도 하고 브레이크 패드를 확인하기도 좀 더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여전히 PS4S를 사용하고 있는데 PS4S가 이 차량이랑 궁합이 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뒤쪽으로 보시면 이 뒷 범퍼가 이렇게 거먹게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노발 아반떼를 봤을 때도 뭔가 조금 안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빨간색을 보고 나니까 꽤 어울린다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기존 아반떼는 전면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까맣게 되어 있었다면 이번 아반떼는 후면부가 까맣게 되어 있는 게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테일램프도 여전히 전구인 거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 리뷰 여기까지 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시승 리뷰로 지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반떼는 진가를 느낄 수 있는 곳은 고속도로라기보다는 약간 와인딩 로드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이 아반떼는 몰고 와인딩 로드를 찾아와 봤습니다. 네, 근데 와인딩 로드에서도 지금 N이랑 완전 다른 모습이 느껴져요. 와인딩 로드에서도 지금 N은 뭔가 약간 불안한 듯한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신형에는 정말 와인딩 로드에서 불안한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아반떼 N을 가지고 이렇게 돌았더라면 저는 조금 무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반떼는 이상하게 정말 노면의 쏠림이라든가 이런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세팅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길 자체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반떼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모드가 기존에는 너무 딱딱해서, 물론 이것도 벨로스텐에 비해서는 좀 말라해진 거긴 한데 N모드가 기존에는 좀 이거보단 딱딱했어요. 이거보단 딱딱해서 이런 와인딩 로드를 달릴 때 범프가 있으면 노면을 놓치는 듯한 증상도 자꾸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제 차가 정말 훨씬 안정적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N 커스텀 모드를 이용해서 서스펜션을 다 풀고 타는데 이 차량은 시승한 내내 N 스탠다드 모드로 다니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굉장히 서스펜션 세팅을 잘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배기음이 줄었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배기음은 오히려 기존보다 더 듣기 좋게 바뀐 것 같습니다. 파크 소리가 이전에는 뭔가 날카롭게 타다당 터지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중저음으로 타닥 터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기존 N은 약간 어떤 날티나는 어떤 가벼워 보이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같이 기존 아반떼 N의 배기음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이번 N의 배기음 변화가 썩 불쾌하게 느껴지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무조건 더 좋게 다가올 것 같고요. 배기음의 전체적인 음색 자체는 달라졌지만 음량은 줄어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는 굉장히 여전히 큰 소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킷 시트에 대해서도 많이들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차량을 사신다면 보통 데일리카로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버킷 시트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세컨드 카라면 이 차량을 정말 가끔 모신다면 버킷 시트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 차량을 데일리로 타야 된다면 버킷 시트를 조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버킷입니다. 일단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이걸 데일리로 타고 다니기에는 여름에 약간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그런 시트입니다. DCT 성능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변속도 빠르고 똑똑하고요. 그 다음에 산길에서 조금 거칠게 몰아붙이면 N-트랙 센스가 뜨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운시프트를 도와주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제가 수동을 사게 된 게 약간 후회가 될 정도로 지금 DCT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있어서 신형을 사게 된다면 저 역시도 DCT를 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DCT를 너무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정말 이거는 너무 잘 만들어져서, 솔직히 기존 아반떼도 못 만든 주행 성능이 아니었거든요. 기존 아반떼도 정말 잘 만든 주행 성능이라서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통틀어서도 그 가격대 혹은 그 가격대 2배를 주더라도 느끼기 힘든 주행 성능이었는데, 이 차량은 그거보다 주행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와. 그리고 사실 기존의 M모드를 제가 넣지 못했던 이유가 차가 굉장히 뭔가 긴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차가 뭔가 핸들도 너무 딱딱하고 서스펜션도 너무 딱딱해서 뭔가 이거는 운전을 하기에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된다 싶을 정도의 그런 N모드 느낌이어서, 사실 기존에는 N모드를 잘 넣지 못했던 게 사실인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훨씬 N모드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사실 부드럽다고 해서 스포츠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데, 어쨌든 스포츠카라면 기본적으로 딱딱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카더라도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이 노면의 그립을 놓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노면의 범프가 클 때 노면을 놓치지 않고 굉장히 신뢰성 있게 들어가주는 것 자체가 어떤 이런 입문용 펀카에 있어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서스펜션 세팅 혹은 스티어링 휠 세팅, 이런 N모드 세팅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세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동차 자체가 전체로 물렁물렁하면서 다 받아주는 설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가 저는 정말 내연기관차의 끝판왕이라 생각했거든요. 현대가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현대가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최고의 성능을 보여준 거 아닌가, 그 정도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했는데, 이 차는 저의 어떤 예상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현대자동차의 한계를 넘은 것 같아서 솔직히 좀 신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존 아반떼에는 이 정도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 아반떼는 믿고 돌릴 수 있게 됐을까요? 펀카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국내에선 적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신형 아반떼는 나왔다고 했을 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아반떼도 충분히 좋아. 그래서 굳이 아반떼는 신형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형 아반떼는 정말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거들떠도 안 봤는데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아반떼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또 있습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창에서 옆으로 넘겨보면 퍼포먼스 옵션이라는 설정 창이 있는데, 이 퍼포먼스 옵션 창에 들어가보면 N 로드 센스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구분도로 표시판이 있으면 N모드 사용을 안내하는 건데요, 정말 일상생활에서 재밌게 탈 수 있게 잘 만들어진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방향 지시등 켜면 이렇게 좌우를 비춰주는 기능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후진을 넣으면 이렇게 어라운드 뷰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생겼습니다. 이제 주행 보조장치 시스템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HDA도 지원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조향 보조까지 켤 수 있는 기존 현대기아차에 있던 HDA1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능동적으로 제어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고 가다서다 정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핸들 조향 정도 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갔지만, 사실 기존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상주행 환경에서 개선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80km로 설정해 놓으니까 앞차량 간격을 유지하면서 상당히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차량 확실히 인식하면 감속도 굉장히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향 보조 역시도 꽤 잘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홀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기존 아반떼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아반떼에는 이 오토홀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도 이 차를 못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도심주행을 하다 보면 오토홀드가 있는 게 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는 이 오토홀드가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일상주행에서 사용하기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컵홀더가 오토홀드가 들어감으로써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었잖아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어짐으로써 컵홀더가 좀 더 커졌고요. 컵홀더는 이런 식으로 빼서 이렇게 끼우면 이게 얕은 컵홀더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끼우면 깊은 컵홀더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이제서야 적용된 게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존 아반떼의 열쇠는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사실 현대기아차에서 많이 쓰던 방식이죠. 그리고 뒤에는 현대 엠블럼이 있고 N 엠블럼이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현대 엠블럼이에요. 현대 엠블럼. 그리고 뒤에는 현대 엠블럼이 없고 N 로고만 있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존 키가 더 나은데 어쨌든 N이다 보니까 N이고 내연기관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칠해서 이오닉 6만큼의 거부감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이게 키가 너무 커요. 너무 크게 나와서 개인적으로 조금만 크기를 줄였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기도 하는 그런 키입니다. 네, 이제는 시동 버튼에도 파란 띠가 둘러져 있고요. 핸들 엠블럼도 블랙 평면 엠블럼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반떼 신형을 타봤는데요. 제 차는 내일 모레 엔카에 올라갈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아반떼이 신형이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그래도 좀 더 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샤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